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머슬을 키워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뉴스만 켜면 환율이 급등했다, 환율이 폭락했다, 이런 말들 정말 자주 듣죠? 오늘은 도대체 이 환율이라는 녀석이 왜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통화량과 물가라는 거대한 힘의 관계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교수님, 뉴스에서 환율이 갑자기 급등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 국제금융론의 가장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중 하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이 거대한 국제경제학이라는 지도에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퍼즐을 딱 맞추고 나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번개처럼 빠른 환율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거북이처럼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돈과 물가의 관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수식입니다. M은 KPY다.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이 안에는 경제를 움직이는 정말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죠. M은 통화량, 즉 머니 서플라이, 우리나라 안에 돌고 있는 돈의 총량을 말하고요. P는 물가 수준,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Y는 국민소득, 한 나라의 경제 사이즈를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K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의 변하지 않는 일종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라의 돈의 양, 즉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나면 물가도 정확히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의 경제학의 법칙과도 같은 원칙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에이, 교수님, 설마요, 진짜 그런가요? 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105개 나라의 데이터를 모아본 건데요. 보세요. 통화량을 많이 늘린 나라일수록 물가도 거의 똑같이 가파르게 상승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돈과 물가의 끈끈한 관계를 확인했으니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환율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거북이 같은 돈과 물가의 움직임이 과연 환율을 장기적으로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 물가가 전반적으로 2배 올랐다고 쳐봅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 돈의 가치가 딱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예전에는 1,000원 주고 샀던 1달러를 사려면 이제 얼마를 줘야 할까요? 당연히 2배인 2,000원을 줘야겠죠? 즉, 장기적으로 환율도 2배로 오릅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 종착역인 셈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물가는 슈퍼마켓 가격표처럼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환율은 매일, 아니, 매 순간마다 바뀌는데 그 긴 시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이야기의 진짜 재미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맞아요. 물가는 마치 거북이처럼 끈적끈적하게 아주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어떨까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니까 이건 뭐 슈퍼히어로, 플래시처럼 빛의 속도로 반응해버리죠. 이 엄청난 속도 차이, 거북이와 플래시의 경주, 이게 모든 사건의 시작입니다. 자, 이 거북이 같은 물가와 플래시 같은 환율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 경제학에서는 이걸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환율 오버슈팅 현상이죠. 환율이 왜 갑자기 급등하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어줄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정부가 갑자기 돈을 확 풀었어요. 그럼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값인 이자율이 뚝 떨어지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 이자가 너무 낮네 하면서 돈을 빼서 이자율이 더 높은 해외로 옮기려고 하겠죠. 이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서 환율이 순식간에 폭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환율은 원래 가야 할 저 최종 목적지를 그냥 휙 지나쳐서 훨씬 더 높이 치솟아버립니다. 마치 플래시가 너무 빨리 달려서 목적지를 휙 지나쳐버리는 것처럼요. 바로 이 현상이 오버슈팅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느림보 거북이, 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떨어졌던 이자율도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요. 너무 높이 치솟았던 환율도 제정신을 차리고 스르르 내려오게 되죠. 어디로요? 플래시가 지나쳤던 바로 그 최종 목적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전체 과정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정부가 돈을 푼다. 통화 공급 증가. 둘째,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환율이 최종 목적지를 지나쳐 폭등한다. 즉, 오버슈팅. 셋째,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서서히 오르고 환율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안정된다. 어때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게 그냥 교과서에만 나오는 재미없는 이야기일까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이 오버슈팅 현상이 바로 우리 현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그래프입니다. 여기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마다 환율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뾰족하게 솟구치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배운 오버슈팅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난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위기가 닥치자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원화를 내다 팔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폭등했던 거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는요, 환율이 한때 1달러에 무려 1,7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위기가 오기 직전에 800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단기간에 2배 이상 폭등한 교과서에 실릴 만한 오버슈팅의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환율이라는 녀석이 왜 그렇게 갑자기 널뛰기를 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스를 볼 때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하나 갖게 되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경제 현상은요, 플래시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단기의 이야기와 거북이처럼 끈기 있게 흘러가는 장기의 이야기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지는 정말 한편의 멋진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드라마의 진짜 줄거리를 꿰뚫어보는 법을 배운 것이죠. 국제경제학, 맞아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은 뉴스 속에서 요동치는 환율 이면에 숨어있는 오버슈팅이라는 정말 강력한 힘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